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팬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2023년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리는 날이죠. 이 대회는 약 한 달간의 치열한 경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56년과 1960년에 연이어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이후로는 수차례 아쉬운 준우승을 경험했죠. 올해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2조에 속해 있으며 16강 진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더불어 아시아 축구 연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팀의 주장 손흥민과 일본팀의 엔도 와타루를 주목할 선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볼 점은 잠재력을 지닌 젊은 선수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PSG와 함께 트로페 대 샹피용을 우승한 이강인이 포함되어 있어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재성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심판진의 판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당한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동료들은 이강인에 대한 판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구단 주의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선수들은 전반전이 끝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그라운드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현명한 지도 아래 한국 축구 대표팀은 체력과 부상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후반전에서는 전략적으로 핵심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체력 절약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특히 유럽 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부다비 현지 언론은 한국팀의 승리를 높게 평가했지만 선수들의 시차 적응 문제를 지적하며 아직 최고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결과보다 더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심판의 논란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진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되지 않은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판정에 대해 분명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막판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중 폭력적인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상대 선수로부터 목을 가격당하고도 놀랍게도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해설자들조차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상대 선수는 옐로 카드만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왜 퇴장을 당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심판에게 이 상황을 항의하는 장면은 여러 팬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한 상태였지만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심판에게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이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도 심판의 판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멘탈과 팀워크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회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팬들 역시 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축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독과 선수들 모두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언론은 이라크 대표팀이 합리적인 전술을 사용하지 않아 패배했다고 보도했고 특히 이강인 선수의 퇴장 판정에 오심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는 단순히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대리인을 통해 발표된 성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중동 지역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편함을 표명하며 공정한 심판 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시안컵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죠. 이라크와 한국의 경기와 관련해 빈살만 왕세자는 아시안컵 측과 논의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한 아시안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판정에 대해 사우디 왕가가 나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의 국가 정책에서 문화 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축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 한국이 주목하는 선수는 손흥민과 이강인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소유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영입에 거액을 쓸 의향이 있으며 이강인 역시 PSG와의 계약이 끝난 후 많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이 PSG에서 뛰고 있지만 많은 클럽들이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 그의 미래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팀 팬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발언과 한국 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의 경기 심판 처벌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부 팬들은 심판의 판단력을 비판하며 경기 전체를 관찰한 결과 최소 4번의 오심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국제 축구계에서 공정한 심판과 경기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 간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스포츠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시킨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최근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불거진 심판 논란이 큰 화제였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 구단주와 빈살만 왕세자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많은 관심을 끌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감독인 손흥정 씨는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1956년과 1960년 이후로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에 비해 한국의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 축구는 개인 기량, 투자, 실력 면에서 일본에 뒤처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손흥정 감독은 자신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아직 월드 클래스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축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평가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현재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황금 세대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열정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축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축구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발전은 단순히 국제 대회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 개발, 투자, 전략 등 여러 분야에서의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